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3.46%, 코스피는 1.82% 하락 마감하였어요. 코스닥이 코스피의 2배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시장 보면 기가 차죠,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 8시 40분, 장전 시간에부터 이 코스피는 0.2%? 0.02%, 0.03% 하락을 장전에 하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8시 40분 딱 땡 하더니 그만큼 매수세, 투심이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더라고요. 이 장이 시작하기 전에. 즉, 누군가가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길래 참 장난질 심하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장중에 그 장난질을 현실로 이끌어냈어요. 대단하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어제 장 마감할 때쯤 빠지고 나서 선물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 아시아 증시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만 빠졌어요. 재밌다라는 거죠. 가지고 논다라는 거죠. 즉 지금의 시장을 비유를 한다면 일본과의 한국과의 전쟁 중에 어떻게 보면 일본과 한국이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대장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장들이 일본을 치러 간 거예요. 치러 갔는데 그 비어있는 집에 미국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휘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은 물량으로. 평상시하고 별로 차이 없는 거래량인데 떨어지는 낙폭이 과도하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큰 손들은 어디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잔챙이들이 남아가지고 처맞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코스닥 개인 투자자들이 처맞는다. 즉 제약바이오가 처맞는다.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못해도 5에서 20% 이상씩, 어제 오늘 따지면 10에서 35% 이상씩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만 따지더라도. 많이 나온 종목은 정말 35%, 40%, 적게 나온 종목은 한 10% 정도?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말하기 무섭게 이번 주 이 정도 자리 지켜줄 거다 라고 금요일날 얘기했더니 화요일 어제 이 자리까지 메꿔버리고, 그리고 어제 혹여나 한 번 더 밀리면 2900대 초반, 코스닥 945포인트 이탈하면 900 초반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그냥 하루 만에 쪽쪽쪽 빼고 자빠졌어요. 미친듯이 뺀다라는 거죠. 그만큼 투심이 약하다라는 거죠. 투심도 약하고 신용미수 쓰신 분들 고생 좀 하고 계신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말이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는 그렇담 시장의 하락은 거진다 나왔을 거라고 판단은 해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 인버스가 죽질 않아요. 오늘도 시가를 2,300원 밑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를 2,275원, 2,250원을 못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2,275원부터 2,350원, 60원까지 미친듯이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냥 계속 버틴다라는 거죠. 안 눌린다라는 거예요. 얘가 안 눌리니까 지수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얘가 어디 2,300원 넘어서면 2,500원 부근까지 또 열려 있다고. 2,500원 넘기면 어디 2,750원까지도 가요. 만약에 2,750원까지 가면 우리 시장은 900선이 깨져야 되는 거고, 코스피도 2,800선까지는 내려앉아야 돼요. 그래야 마무리가 된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거고, 이 인버스 호가창 보더라도 물량 엄청나게 막 잔뜩 쌓아놓는데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험해도하고 험해수예요.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 그렇게 많지 않다. 다 가짜로 깔아놓고 막 잔뜩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으로 깔려있는 거는 막 10만 주 되는데 2만 주만 싹
던졌더니 2만 주로 이 호가창을 잡아먹어요. 개가 하여튼 기관하고 외국인들 장난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 쳐 물린 게 지금까지 있으니까 어거지로 지금 쳐 올리면서 지금 잡아 빼는 거예요, 얘를. 그래야 지들도 털고 나갈 거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서 물량 모았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주가를 쳐 눌렀던 자리가 꽤 크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쳐 눌렀고, 올리면서 이제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한두 번씩 털어내는 부분.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 인버스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으로 물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겁을 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번 주 해봤자 내일하고 모레 이틀 거래가 남아 있는 거고, 이제 그죠? 그리고 월요일날 대체 유무하고, 그리고 그 주에 목요일날 뭐다?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강하게 쳐 눌렀으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정도만 잘 넘기면 금요일부터 혹은 화요일부터 시장이 돌아설 거냐? 그게 아니면 어찌됐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이 지나면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나오니까 하락으로 베팅을 했을 거면 옵션 만기일 이후로 지수를 잡아 올릴 거냐, 그 차이점이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하락의 이 크기와 각도를 보는 부분이라면요, 몇 프로예요? 프로테지가 이걸로는 안 나오나 보네. 그죠? 프로테지가 안 나오네요, 이 각도는. 여기서는 아이고 지랄. 뭐 어찌됐든 1050에서 920까지, 그러면 150이 한 10%죠? 한 150 정도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10%가 빠진 거예요, 지수가. 그럼 종목으로 따지면 거진 30-40%에 30%, 25에서 30% 하락률이 나온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런 각도로 빠지는 부분이라면 뭐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번 주에요. 다음 주부터는 추세를 좀 돌려야 된다. 횡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옵션 만기일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은 들어요. 그러면 내일 하루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 이 추세를 보면요, 기존의 고점에서 저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추세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어디? 913포인트, 오늘 915포인트. 오늘 내일도 한 915, 13포인트 정도까지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관점으로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하방 압력에 대한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뭐다? 910포인트 위에서는 지지받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내일도 말도 안 되게 갭이 떨어져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게 갭이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면 그 자리는 910포인트 미친 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 양봉으로 쫙 끌어올리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날 확률이 있다. 왜? 지들은 돈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한정이에요. 들고 있는 현금은 한정된다고요.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에 30%, 단타에 뭐 30%, 현금은 30에서 40%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상위 5에서 10% 선 말고는 대부분 90% 이상이 주식에 처박혀져 있다. 그러면 개파락이 떨어지면 물린다는 관점이죠. 물타기를 제대로 2배가량의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내일 뭐 개파락 한 번 더 해서 뭐다? 신용과 미수를 또 털어낼 수도 있는 관점인 거고요. 그거는 뭐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냐 안 받냐의 관점인 거고, 어찌됐든 910포인트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내일 개파락이 혹여나 나온다면 어디 관점이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904포인트 위에서는 좀 시작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랬든 저랬든 920포인트 오늘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메꾸는 자리가 올라온다라는 거고, 최대한 빠르게 960포인트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그런 관점인 거고요. 그럼 이 추세의 관점으로 내일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기준은 나타난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좀 볼까요? 코스피는 하락률이 별로 안 컸죠. 코스닥에 비해서. 자, 코스피 하락률을 보면 뭐예요? 오늘의 자리가 딱 저점이에요. 밑에서 누르는 추세의 바닥권이다. 그럼 이 바닥권을 유지를 해줄 거냐, 아니면 이제 이 자리를 깨고 내일 앉을 거냐의 관점인데, 혹여나 내일 깨고 앉더라도 내일보다 종가는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추세는 하방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으로서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900 초반 혹은 2900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 앉으면 뭐다? 더 이상 지켜줄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디? 2800대까지 지켜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2900 라운드 피겨값에서는 웬만하면 지지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이 하방 추세를 오늘은 일단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내일 개파락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의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더 밀고 시작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이 추세가 아직 깨진 게 아니니까.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과, 또 하나는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 많이 털어먹을 수 있는 이 지수는 뭐다? 코스닥이다. 코스닥의 대부분이 개인들 물량이기 때문에 개인들 물량을 털어먹기 위한 자리인 거고, 그런 개인들 물량을 털면서 누구? 기관 투자자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올 자리다. 제약바이오 많이 빠졌죠? 어제 오늘 들어온 인원들 보면 대부분 외국인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이 순환매,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올라갔던 자리에서 위에서 팔고 밑에서 받는 중인 거예요. 받는. 물갈이라고 하죠. 물갈이가 현재 돼가고 있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위치가 거진 대부분 바닥권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눌러놓고 지수가 다시 올라갈 때 뭐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힘을 받아야 코스닥의 흐름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코스닥도 이 금융투자가 어제 오늘 사요. 금융투자가 뭐하는 애들? 바닥 잡는 애들. 어제 말씀드린 대로죠. 하루 이틀 더 사고 얘네들이 팔면서 누구? 외국인이 사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뭐다? 지수를 끌어올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내일도 하루 더 살 거냐? 내일 하루 더 사면서 주가를 이 지수를 누를 거냐? 아니면 내일은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올릴 거냐? 혹은 얘네들도 팔고 외국인도 팔면서 주가를 누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팔고 주가는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밑에서 받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왜?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조금은 정리했고 오늘 들어오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죠? 물량이 빠졌다가 들었다가 게 넣었다 뺐다를 계속 장난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넣었다 뺐다를 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샀다 팔았다를 하는 부분이면 이제 얘네들도 밑에서 조금 더 물량을 모을 수 있게끔 얘네들이 배려해주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엔 얘네들의 목적은 누구? 개인들 털어먹는 거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 바라보셔야 되고요. 뭐 다들 힘드실 거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 뭐 저도 계좌가 꽤 많이 박살이 난 부분인데 뭐 회복되겠다, 되지 않, 회복, 돼야 되겠죠. 하여튼 빠르게, 어찌됐든 올해 말 안에는 산타넬리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하락보다는, 이제 앞으로 크게 상승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구나, 라고 하는 발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수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 인버스가 문제예요. 이 인버스가 좀 내려오기를 다들 바라셨으면 좋겠고요. 하도 많이들 빠져가지고 뭐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자, KPM테크는
저 말씀드린 부분대로 계속 움직여요. 한번 슈팅 내고 위에서 누를 거니까 그 다음은 누를 거고, 그리고 뭐다,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한 번 더 칠 거다. 그죠? 한 번 더 쳤어요. 치고 나서 다시 거래가 주니까 또 이 15일선이네요. 이제 15일선을 맞고 밀리는 자리가 나타났고요. 어찌됐든 1400원을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내일 당장이라도 갭이 혹여나 1400원 밑으로 발생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이 1300원대를 지지하는 흐름을 나타낼 거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이 자리를 이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인 거고, 웬만하면 안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더 이탈을 하면 1000원 초반대까지 밀고 내려가겠다라는 관점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차트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모습인 거고, 혹여나 하는 바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차트가 주가를 위로 올리는 차트를 만들어 줬었단 말이에요. 요런 차트를,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놨다가 이 차트 이 상단 하단을 찍고 상단을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나서부터는 어디 이 중간값을 계속 못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올리고 가다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강하게 쳐 올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락한 요 자리 말고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졌거든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졌어요. 그럼 이 거래가 평균적으로 터졌던 거래량만큼만 터진 거지 그 이상의 거래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 지수의 하락을 잘 견뎌내고 이 종목이 미리 선반영을 받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흐름으로 하방 압력을 한 번만 더 받지 않고 이 자리를 버티는 그림이 좀 나타내준다면 혹여나 모르는 자리가 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자리까지 강하게 그때는 이슈를 동반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최소 요 음봉의 거래량만큼은 한번 터져주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뭐 저의 그냥 공상과학 같은 그냥 내피설일 수도 있는 흐름이지만, 굳이 잘 가던 종목을 미리 하방 압력으로 때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여도 됐거든요. 슬금슬금 그러다가 빵 요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었던 거를 굳이 한 차례 더 올려놓고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때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뭐 평균 거래량보다 좀 더 터지긴 했지만 예전 거래량을 생각하면 엄청 적은 거죠. 근데 뭐 굳이 이거를 꼭 이렇게 터져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죠? 보장은 없지만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많지도 혹은 적지도 않은 거래량의 흐름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평을 모아놓고 차트도 우상향의 차트를 가고 있다가 주가를 눌렀기 때문에 이 지수가 돌아오면서 뭔가의 이슈만 하나 붙여준다면 뭐다? 이 위로 올라가도 우상향을 다시 한번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나와요. 혹은 이 이상의 모양을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이슈를 터트려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죠? 내가 올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일단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 1300원대를 유지하는 그림은 보여줘야 된다. 막 1000원대까지 쳐밀리면 얘가 5000원까지 가려면 5배예요. 그죠? 웬만한 테마가 대장주는 바람이 불면 300%예요. 300에서 500% 사이. 일반 부대장이 100%, 100에서 150% 사이. 그럼 텔콘이 뒤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걔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얘가 300% 기준으로 본다면 300에서 400% 기준으로 봐야 되는 자리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4,000원, 5,000원까지의 이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내피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의 자리 지켜줘야 되는 것도 맞고,
빠른 시일 안에 1750원 위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는 어디 2000원 위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쉽사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갔던 물량의 흐름은 들어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왜? 양봉이 확실히 강한, 음봉은 약한. 무슨 소리냐? 매도 양이 많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거를 누군가 매수로 잔뜩 때려서 잡아먹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는 그 외에 누를 때는 적은 물량으로 갭 떨어쳐 갖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왜? 돈을 들고 있는 물량을 함부로 안 쓰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 한 차례 더 뭐를 만들어서 또 한 차례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1750원 위, 그 다음은 2000원을 사수하는 흐름을 보여줘야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으로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1300원을 유지하냐 안 하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국전약품이 좀 많이 빠졌죠. 단기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확실히 훅 땡겨서 올라가더라고요. 5장에. 그죠? 전체적인 그림 보면요. 경구용 750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흐름을 보면 추세와 이 연결된 흐름을 보면요. 이 몸통의 흐름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죠. 그죠? 몸통을 연결했을 때,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몸통을 연결하든 밑꼬리를 연결했을 때도 요런 그림의 한 차례가 나왔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서 요런 흐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여기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요런 그림까지도 요런 그림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실제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자리는 요 자리인데, 요 자리의 압력인데, 여기서 시장 영향에 따라서 위아래로 한 번 더 열리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열리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한번 밑에서 찍어 누르는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이 연결된 물량으로 눌러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밟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일 딱 애매하게 끝났죠. 이 자리에서 갭이 떠서 위로 올라오는 자리가 오늘의 곧 시가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면 한 번 더 누르는 자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 누르는 추세가 그 다음 연결되는 자리는 12,000원 초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강하게 상승시켰던 부분이 여기서 여기에요. 양봉으로만 쭉쭉쭉쭉 치고 올렸고, 여기서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와 여 자리. 근데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땡겼는데 이 자리를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추세까지 눌린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작했던 자리는 요 자리가 되는 거고 11,300원. 근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음봉과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는 어디에요? 요 자리와 그 다음 자리가 요 자리가 남았죠. 12,500원 자리와 그 밑에까지 밀릴 수 있는 자리는 12,000원 자리까지. 즉 11,000 얼마까지 필요 없고, 여기 거래가 빵하고 들어왔던 요 자리 기준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이 자리도 지워버리고요. 이제 이 종목은 12,000원 종가상 12,000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14,500원 위로 뭘 종가를 갖다 놔야 된다. 그래야 다시 한번 16,0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요런 그림일 거냐, 아니면 요런 그림일 거냐예요. 요런 그림일 거냐. 이해되시죠? 주가가 한번 올라왔다가 하락의 국면을 맞이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을 시켜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상은 어떤 흐름이 나와야 돼요?
주가는 눌렀다 올라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위냐 아래냐를 또 한 번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월봉과 주봉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죠? 왜? 저번 주에 이 양봉을 메꿨다가 일단은 갖다 놨어요.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일하고 모레 이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 못 올려다 놓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뭐다 그 다음 누를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더 누르러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행복 혹은 상승의 여력은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요.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는 아니다. 거래에 비해서 음봉의 크기만 클 뿐이다 라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기존에 이렇게 빵빵빵 터졌던 요런 흐름의 물량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부러 누른다라는 거죠. 지수를 빼기 위해 한몫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이 나아졌을 때 분명히 잘 갔던 놈이 다시 이 기술적 반등이든 메꾸는 부분은 분명히 잘 나온다 라고 보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신규 투자를 찾는다면 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리더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림으로 국전약품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요. 같은 테마 군인가 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요? 뭐 요런 흐름으로 그냥 추세를 지금 하방을 잡은 거죠. 여기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런 모습은 나타나겠지만, 그죠? 요런 모습으로 모양을 받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 월봉상에 넘길 수 있는 요 자리대까지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누르는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모양을 다 지워보고요.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여기 하나, 그리고 나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서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요 안에 들어 앉았고, 여기서 그나마 몸통으로 움직였던 자리가 11,000원, 이 자리를 살짝 깼다가 다시 끌어다 놨어요 오늘. 그죠? 끌어다 놨어요. 이 자리를 깼다가. 그러면 이제는 얘는 단기적인 관점은 이 11,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 혹여나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여기서 한 차례 밟았고 올라왔고 누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런 박스를 대략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요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밑에 있는 박스를 또 한 차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박스 위에 있는 요 자리죠?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요 자리라는 거겠죠, 그러면. 10,000원. 10,000원인데, 굳이 밑꼬리 확인보다 오늘 한 자리 밀어놨으니까 1,300원. 1,3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의 기준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기존에 올라갔던 이 추세의 하단은 뭐다?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누를 때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겠죠. 요런 그림이라면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또 요런 추세를 또 하나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추세는 꺾였지만, 그죠? 빠르게 내일이라도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눌린다 하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요런 추세는 한번 아직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그어볼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이 주가가 강하게 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엄청 세게 터진 자리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굳이 그냥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시킨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의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뭐 요 자리 안에 현재는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렇다면 얘는 13,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야만이 다시 한번 이 15,000원에서 16,000원대를 또 한번 보러 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박스, 위에서 박스 칠래, 밑에서 박스 칠래.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볼 필요 없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크게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10,000원까지 그래 혹시나 열어둘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흐름으로 가야 된다. 왜? 10,000원에 대한 박스도 분명히 남아있지만 이 위에서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1,700원 정도 자리. 이 위에 대한 박스도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11,500원짜리. 지금은 어디? 이 박스가 아니라 이 박스에 갇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다? 최대한 빠르게 요 윗박스로 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림을 지켜봐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밑에 있는 10,000원 박스는 여기에 포함되는 박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포함되는 박스예요. 요런 그림이라고요. 이 가운데 박스는 사실상 여기와 여기에 이 교집합이 형성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 10,000원 자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위에서 버텨라. 이해되시죠?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횡보에 큰 무리수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안트로젠이란 종목이죠. 예전에 참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월봉상에 단기 고점을 찍고 누르는 자리예요. 결국에는 이 월봉상에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박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 박스 하단이 63,000원 부근. 그럼 지금의 일봉의 자리에서 위에서 누르는 추세가 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대충 그릴게요. 추세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요런 그림으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요런 흐름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고, 실제적으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바닥을 찍고 여기서 한 차례 쳐 올린 다음에 주가를 다시 어디? 여기까지 누른 자리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단계별로 지금 상승을 하는 흐름을 분명히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 지지 라인을 확인해 본다면 요런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6만원에서 57,000원까지는 또 열려는 있을 수 있는 자리겠죠. 왜? 그 자리가 기존에 이 상승 혹은 하락했을 때 지지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요런 그림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 고점과 요 밑에 있는 바닥에 대한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그림, 그죠? 요 그림에서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가 어디에요? 여기 고점인 거고, 그죠? 이 자리를 지금 대충 떨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까지가 57,000원 혹은 6만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지만 굳이 바닥을 찍을 필요가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중간값인 딱 6만원과 66,000원의 중간값인 63,000원 부근에서는 단기 반등의 역할은 분명히 해줄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벼운 종목이니까 장중에 6만원을 찍더라도 종가는 63,000원 위로 갖다 올려놓을 확률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 분봉상에 보더라도, 그쵸? 그러면 이제 이 하방 압력도 벗어날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아이고. 이 하방 압력도 벗어날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뭐 밑자리도 일단 깨고 내려앉긴 했지만 한 차례 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얘는 회복이 좀 빠르게 올라올 거라고 판단은 해요. 73,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자리 위로 다시 올라와야만이 뭐다? 또 한 차례 올라와서 이 위에서 횡보하는 추세를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박스권으로 굳이 이 밑에에 대한 박스권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러시아 백신 관련이죠. 이 종목 바닥 대비해서 이제 고점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그림을 연출을 잘 해주다가 오늘 이 자리를 뚫고 내려앉아 버렸어요. 어제 한 차례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더니 오늘 시가 자체를 이 박스 하단 밑에서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내려앉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갭자리를 메꾸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밑에 하방 함량은 28,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놓되 그 이상의 하락은 굳이 나올 확률은 떨어진다 라고 저는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주가가 한 차례 횡보하다가 한 차례 눌러놓고 주가 올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되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누르고 지금 뭐 또 다시 이 자리 확인을 했죠.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의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 자리를 살포시 밑으로 이탈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요 자리를 확인을 하고 살포시 밑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각도만큼 한 차례 누르는 자리.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요 안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나다가 다시 한번 요런 쏘는 그림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추세 패턴은 이어진다라는 거니까. 그죠? 요 패턴으로 본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근데 요런 자리까지 내려앉으면 굳이 관심이 없어도 되는 자리예요. 왜? 이 양봉을 다 메꿔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양봉의 중간값에서 버티다가 이번에 지수가 좋지 않으면서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얘는 28,000원 뭐 못해도 27,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연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뭐 흐름을 그래도 잘 이어갔네요. 그에 비해 따진다면 저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참고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러시아 백신 마찬가지 종목이죠. 얘도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주저앉혀버렸어요. 월봉에서 흐름을 좀 만들어 유지하는 이 기존의 몸통 이 16,400원을 넘기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안착을 했으면 좋은 그림을 좀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죠? 결국에는 이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밑으로 열린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어디까지? 1,500원 부근까지. 많이 넉넉 잡더라도 1,200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나타난다라는 거고 다시 뭔가의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11,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일봉상의 그림으로 봤을 때 기존의 이 기존에 이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여기서 뭐 삼각수렴을 대략적으로 한 다음에 주가를 강하게 날렸는데 결국 이 삼각수렴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자리를 못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눌러 앉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추세에 닿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인 거고 그러면 요런 관점으로 추세를 만들어 본다면 한 단계 1,500원 혹은 1,200원 이게 만원대죠.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못해도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럼 뭐다? 이 종목은 앞으로의 이 상승 패턴은 당분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볼 자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영상 찍었을 때 요런 자리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한번 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찍고 혹여나 넘어갈 거라고 저도 판단을 좀 했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뭐 쉴 새 없이 또 공매도의 지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35%를 쳐 뺐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70%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55%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다시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위드코리아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굉장한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다가 최근에 이 지수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외국인 기관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수가 빠질 때 좀 굉장한 역할을 해줘요. 왜냐 지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만큼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때리든 지랄을 하든 간에 그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이 최근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반납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다 지우고 기존의 흐름으로 올라왔을 때 자리와 이 자리의 흐름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23,000원 부근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23,000원까지는 누를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장중의 흐름 중에 음봉의 역할을 확인해 보면 요 자리에 대한 음봉이 어디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기존에 이제 음봉이 많이 나왔던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던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이거에 대한 음봉을 확인을 했고 확인하고 반등을 했는데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르면서 이 자리는 깨고 내려앉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음봉도 지금 남아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남아있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이 자리를 깨고 확인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음봉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어디 이제 이 자리에 대해서 또 한번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 자리는 다시 확인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뭐가 나온다?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이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다.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25,500원 만약 여기서 버티거나 갭이 뜬다 하더라도 25,5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어디까지? 22,500원 혹은 23,000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볼 필요 있고요. 월봉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추세가 하방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저점이 내려가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몸통도 낮아지고 있는 부분도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크게 보면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의 모습인 거고요. 그죠? 뭐 요런 관점으로 본다면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기존의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요. 월봉상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구름대는 일단 한번 무거운 구름대는 벗어난 자리가 나타난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구름대의 자리와 현재의 기준으로 하방 압력의 저점은 내려가는 추세가 나왔지만 요 자리에서 살짝 올라갔어요. 그쵸? 살짝 올라가는 그림과 위에서 누르는 자리가 요렇게 연출됐던 모양이 여기서 한번 뚫고 올리고 나서 다시 누르고 다시 올리면서 어디? 여기에 대한 몸통을 한번 넘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추세가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방 압력이 바뀌어서 요런 그림.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눌릴 수 있는 그림도
남아있지만 이 하락하는 그림보다 위로 올라갈 그림이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차트의 모양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 눌릴 때 뭔가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종목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떤 종목들이 끌고 갈 거냐가 결정되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빠져놓고 다 같이 눌러놓고 갈 때는 갈론만 간다. 얘가 1등, 그 다음 2등, 3등은 이러고 있다가 얘가 눌러서 내려오면 그때 이제 3등. 그러면서 뭐해? 키 맞추기 하고, 그쵸? 그런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종근당바 이거 조금 올라오는 척 모양새를 쳐 잡더니 주저앉죠. 왜 주저앉냐? 여기서 자리를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죠? 자리를 잡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렀다가 빵 하고 쳤는데 어디? 여기에 대한 몸통을 뚫고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5,000원, 54,000원을 넘기지 못하니까 실망 매물이 터지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 쳐 물려서 여기서 버텼던 애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누군가는 털고 나가, 여기서 이게 물량 모은 애들이 여기서 털고 나가고 한 차례 더 누르고 나서 이제는 뭐다? 또 한 번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일봉상의 저점은 다 내렸어요. 그럼 이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37,000원, 37,000원과 38,000원. 그죠? 월봉상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자리가 이 38,000원 한 첫 번째 자리가 아무튼 39,000원에서 37,000원 사이, 이 자리에서 유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닐 거라면 지금의 자리를 41,000원 위로, 못해도 42,500원 위로 안착을 시켜놔야 뭐다? 여기서 횡보하는 그림 나온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애매하게 굴면 뭐다? 이 자리에서 지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지켜줄 자리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2평 있는 자리, 이 34,000원까지는 한번 눌러줘야 돼요. 무조건. 왜? 추세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요런 관점, 크게 보면 대략적으로 볼게요. 요런 관점에 요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자리에요. 그럼 이 하방 압력을 여기서 확인하고 이제는 반등을 하든 아니면 횡보를 하든 해야 되는 자리예요. 많이 밀렸다, 상승해주고 하락 A, B, C파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는 뭐 해야 되나? 버텨라. 적당히 해라 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얘한테. 그죠? 적당히 해야 되는 적당히가 없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뭐 치료제, 백신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치료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주가는 뭐다? 미친듯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올렸던 부분을 다 반납시킨 거예요. 올렸던 부분을 다 반납시켰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반등할 기미는 분명히 6만원대에서 6, 7만원 부근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죠. 나중에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또 달라져요. 한 번 더 누르고 자리 잡고 요런 그림이 나타나야 그 다음 또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맞고 밀려버리면 당분간, 아니 앞으로는 한 6개월 7개월 이상은 이 안에서 그냥 갇혀서 놀아요.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는 신규적인 관점으로 들이대야 될 부분이에요. 솔직히 많이 빠졌어요. 미친듯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고, 정말 34,000원까지 밀고 갈 건지 아니면 37,000원 위, 이게 38,000원 정도 위에서는 모양을 만들어 줘야만이 이 종목의 주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장기 이평선도 역배열로 돼서 다 꺾어 누를 참이에요. 이젠 다시 빨리 올려다 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뭐 이름만 종근당 바이오, 주가만 시총만 높은 거지 아무 쓰잘데기 없어지는 잡주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주만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은 종목이 올라올 때,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 보일 때 손해를 보더라도 자르는 게 맞다. 떨어질 때 투매 같이 하는 거 아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